그러니까 면왕정가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양반대 문학가 강호가도랑 비교했을 때 표현상으로 두드러진 거는 운율감이 되게 빼요. 운율감이. 그러니까 아주 유리한 운율감이 보이는데 거기에 별로 학교 선생님이 집중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 그래. 내가 니네가 준 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텐데 그냥 니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문학 개념 같은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걸 주목하실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이입의 대상은 보통 자연물 중에서 뭐가 많이 쓰이지? 새들이 많이 쓰여요. 여기서 이제 뻐꾸기를 가리키는 황행이라는 한자가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고사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황제라던가 아니면 풍류로 유명했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인은 선인데 외국인 이제 풍류의 대명사 같은 이태백이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뭘 더내고 있죠? 자기 삶에 대한 강한 만족감 같은 걸 더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좀 주목할 만한 좀 굵직굵직한 어떤 뭐 포인트다, 또 표현상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상충곡부터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이제 12 상충곡이라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해설이 다 되어 있는 자료를 우선 우리가 필기할 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 스탠딩, 우리 그 1교시 후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주의한 생각이 왜 없을까? 그냥 계속 항상 무조건 좋을 텐데. 제목 풀이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 상충곡은 그 문학사적 의의가 그냥 강호가도의 효시입니다. 시작을 알린 작품. 가사에선 상충곡 얘기하고요. 시조에서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얘기를 해. 제목 자체가 상춘이죠. 그러니까 봄을 옛날에 이제 감상이랑 유사한 말인데 완상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천천히 즐기는 거야. 천천히 감상하면서 어떤 봄을 완상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그 제자의 작품이 명왕정가랑 좀 차이가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명왕정가에선 사계절이 다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상충곡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뭐로 고정되어 있을까 얘들아? 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왜니?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은 항상 제일 중요하더라고 보시면 돼. 3인곡도 마찬가지고 명왕정가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시조들이 다 종장 가사의 납부가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주된 정서는 그쪽에 드러나니까. 됐어요? 그런 거 비교해봐도 알겠지만 상충곡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충의사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니? 예, 근데 명왕정가 같은 경우 아주 뚜렷하게 유교적 충의사상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비교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핵심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정리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관련 작품으로 보는 거니까. 이 시상 전개가 되게 중요해요. 연시조도 마찬가지고 가사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의 이동. 그러니까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 전개니까 이게 어떤 시선의 이동이랑은 좀 다른 거 알죠? 시선의 이동이라는 건 화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라면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돌아다니는 거야. 괜히 공간적 배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보면 공간이 이동하면서 공간이 점층적으로 확장돼. 그러니까 좀 좁은 곳에서 넓은 공간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속세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가 점점점 속세로부터 멀어지는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정서를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강호가도에 나오는 정서를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양반들의 자연친화적인 정서들. 말 그대로 시작하면서 자연친화.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게 유유자적이죠. 속세에서는 엄청나게 바쁜데 자연에서는 바쁠 게 없어. 그러니까 유유자적이라는 말은 그냥 한가함을 즐기는 거지.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해서 이상, 그 건태 이상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도시적 감성에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된 상태인 거지. 되게 모더니스트고 하니까 이런 게 안 되고 자연이 친근해 보이지도 않고 단조로워 보이고요. 즐기는 게 아니라 번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일단 유유자적, 한가함을 즐긴다는 이 유유자적이라는 말
이거 추상적인 말이에요, 구체적인 말이에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유자적을 나타내는 어떤 또 유유자적을 구체화한 한자성어가 또 있어요. 비탄말 혹시 알아? 유유자적이 보통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그냥 자연을 산책하고 거닐면서 그냥 시나 짓고 노래나 부르는 거. 그 뭐 이제 음풍농월 같은 말이죠. 음풍농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을 읊조리고요. 달을 희롱한다. 일단 희롱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의미가 더 컸다 그랬지. 사람을 희롱하는 건 지금처럼 똑같이 조롱이지만 자연을 희롱한다는 건 자연과 같이 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유자적이 더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음풍농월, 음풍영월, 뭐 소유음영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시지만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풍어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떤 자연의 대유로 많이 쓰인 소재야. 자, 그 다음에도 뭐 또 속세에 가면,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나면 무력 같은 게 사라지죠. 안빈닥도, 안분지족 같은 말 들어봤죠? 일단 안빈닥도라든가 안분지족은 뭐야? 그냥 소박한 어떤 자기 상황에 만족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게 안빈닥도, 안분지족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겠죠. 혹시 이걸 구체화한 게 뭔 줄 아니? 또 네 글자 있는데. 그렇죠. 일단 안빈낙도라던가 안분지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안빈낙도 안분지족 말 자체가 드러나진 않아. 꼭 드러나는 정서인데 이 말 자체가 쓰이지는 않죠. 그치? 그럼 어떻게 드러나냐면 소박한 의식주와 관련된 소재를 깔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락 단자죠. 도시락에 담겨있는 식사, 표주박에 담겨있는 음료 이렇게 어떤 소박한 식재료를 갖고 식사를 어떤 먹을 거리를 가지고 안빈닥도 안분지족을 표현한 게 단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말고 또 무슨 말도 있어요? 다른표 누항이라는 말도 있죠. 또 꼭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자연 친화라는 거는 자연물을 뭐처럼 여기는 거야? 친구처럼 여기는 거죠. 그치? 자연 친화가 극대화되면 뭔 줄 아니? 그렇지. 그냥 자연물과 거의 하나가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드러나냐면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보통 다 잘 드러나는데 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되게 인상적으로 표현했어. 사실 표현사의 특징으로 이거와 관련된 게 너무너무 유명해요. 고전시에서 거의 제일 유명합니다. 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보통 자주 드러나는 정서지만 이걸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거의 황자 같은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 내가 노란색으로 좀 정리할 텐데 유교적 충의사상 없어요. 없어. 면왕정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사의 특징을 좀 정리해드리면 원래 고전 시가에 대구법이라던가 서리법, 시조나 손상이 대구법이래. 자, 대구법이라던가 서리법이 가사라던가 시조에 엄청 많이 쓰여서 그렇게 뭐 선지화가 많이 되진 않아. 뭐 서리법 같은 경우는 선지화돼도 그게 뭐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결정적 개념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전 시가에서 서리법 대구법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작품은 진짜 서리법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서리법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서리적인 표현이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전반적 문체상. 근데 역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좀 생각해 보면 여기도 똑같이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어떤 정서를 드냐면 대상과 하나가 된 무라일체의 정서를 드러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서 표현한 걸 주객전도라고 하는데 고전 시가 중에 주객전도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상충국입니다.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서리법을 정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삶의 모습에 대해. 자, 이 정도로 표현사의 특징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 면왕정과랑 좀 비교되는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공통점이죠.
그렇지? 감정이입의 대상이 쓰였다는 건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주객전도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상충곡에만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없다라는 것도 또 너네가 이제 비교할 만한 어떤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막 긴 작품은 아니에요. 긴 작품은 아니어서 그냥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거의 웬만한 풀이가 다 되는 걸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맨 상단에 네모 쳐놓고 뭐라고 돼 있냐? 시상전개 방식, 공간의 확장, 수관목, 정자, 시내가, 삼봉울이라고 나와 있죠. 좀 특이한 색깔의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공간 1, 공간 2, 공간 3, 공간 뭐 4 넘어가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공간 4까지, 공두까지. 그거 다 한번 좀 밑줄 그어볼까요? 아니면 네모를 또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관목, 정자, 시내가, 봉두. 다음 장에 봉두 있어요. 봉두는 삼봉우리를 봉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봉우리의 어떤 정상 같은 곳이겠죠. 자, 이제 첫 번째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홍진이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아주 뭐 많이 쓰이는 상징적인 단어죠. 속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드러내는 홍진에 묻힌 분들, 즉 이 사람들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일 거야. 인의 생이 어떠한가? 인의 생의 물결치입니다. 나의 삶이 어때? 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의 이 삶이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가 동그라미 쳐봐. 이 미칠만 하다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뭐 이태백같이 풍류로 유명한 사람들의 삶에 미칠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은 학원만, 일단 이게 아래아가 아니라 아죠. 크다 많다죠. 나만 사람들 세고 셌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즐겼어? 나는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히 즐거움, 그 지락이라는 거 물겨줄까요? 지극한 즐거움을 지락이라고 해. 모르는 것인가? 역시 가 동그라미 쳐볼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 가가 동그라미 친 게 다 뭐야? 이게 지금 다 소리법이 쓰는 건데 이 소리법을 통해서 되게 강한 자부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은 나처럼 살림에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풍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살림에 묻혀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에 나왔을 때 이게 정답선지였는데 홍진 세모치고 살림 동그라미 치고 어떻게 나냐 얘들아. 대조 표시해놨죠. 양방향살표로요. 그치? 어떤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라는 거. 전 이거 이번에 쓰일 거라고 생각해. 알겠니?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수관목을, 그 수관목이 공간 첫 번째 수관목 몇 칸짜리 초가집이거든요. 일단 이 몇 칸짜리 초가집이라는 공간의 설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서가 뭘 것 같아? 이게 안빈낙도야. 어떤 소박한 의식주 같고 거기에 만족하는 정도 보이는 거. 거기다 안빈낙도 적어주세요. 근데 이 수관목에 뭐가 있어? 앞에는 벽해수 푸른 시냇물이 있고요. 뭐에 둘러싸여 있어?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내가 풍을 주게 되게 자연 친화적 공간, 이렇게 소박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화자가 있는 수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풍월주인 되어서 가자. 풍월주의라는 거 물결 쳐볼까요? 일단 풍월주의는 이 풍월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의 어떤 대유로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시어고요. 풍월주의는 물알체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 자연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통 풍월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큰 뜻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는 물알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친화 물알체.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 돌아오니 새봄 두 줄 밑줄볼까? 자, 계절적 배경은 이렇게 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목 상충곡이에요.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그 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죠. 근데 얘들아 이 작품에서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별로 안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그치. 어차피 계절적 배경은 봄으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어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면왕정가라던가 삼위인목은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니네가 시어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왜니? 뭐 상충목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녹양방초는 새우. 이 새가 가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우는 이제 가랑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얘들아 우리가 보통 비라고 하면 비가 상징하는 계절은 언제죠? 보통 우리가 비로서 대표되는 계절은 언제지? 여름이죠. 그렇죠. 여름에 어떤 장대비, 소낙비, 장마 같은 거. 좀 있으면 장마 시작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봄에 내리는 비, 어떤 풋비, 봄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비는 좀 맞을만하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봄비는 그래도 좀 맞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
풋풋하게 내는 봄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화행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는 가랑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봄의 계절감을 뭐 되게 잘 묘사하고 있죠. 그렇지? 잘 쓴 작품이니까 당연히 이런 묘사 같은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되게 어떤 싱그러운 어떤 봄의 계절감이라고 보면 돼. 니네 비 맞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극도로 싫어해요. 저는 비 맞는 거를 진짜 못 견디는데 뭐 풋풋하게 내리는 봄비 정도는 좀 맞아도 되잖아. 지난주 토요일날 엄청나게 새벽에 비가 많이 왔던 거 아니? 저 그때 비 엄청 맞았어요? 쫄딱 그래요? 왜 쫄딱 젖었어? 우산이 없었어요? 학원에 보면 뭐 널린 우산들 많을 텐데 그 아무 우산이 하나 달라고 하지. 선생님이 그때 수업이 거의 1시 끝나거든 토요일날. 네, 맨날 이게 다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진이 저런 것도 습관이고 어떤 여자애가 있어. 근데 그 여자는 1학년 때부터 수업 듣지. 걔도 이제 많이 봤지. 근데 걔는 꼭 끝나면 나한테 항상 질문을 해.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여기서 절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꼭 남아서 해.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꾸 막 이제 그냥 이게 분명히 그냥 넋두리를 해. 나한테. 그냥 1시간 정도 막 하고 막 심하면 막 2시간씩 하고 막 근단 말이야. 걔 아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빠는 무슨 죄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걔가 또 남아가지고 막 질문하려고 하길래 그때 선생님이 할 것도 너무 많았고 바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해서 야 10분 안에 끝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질문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가라. 그래서 아니 어차피 걔도 들어가서 쉬어야지. 고3인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 하여튼 근데 막 비가 막 우르르 내리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야. 옷도 짧게 해서 추울 때 있어. 내가 우산 하나 줬어요. 갖고 와니까 막 끝내면 안 가져가겠대요. 완전 삐졌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억지로도 지워줬지. 왜냐면 그 비는 3초만 맞아도 그렇게 될 비였거든요. 그게 장난 아니었지. 진짜 2, 3초만 맞아도 푹 삭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들도 또 그렇게 적고 엄마 만났어? 아빠 누가 만났어? 엄마 만났어? 아니 집에 2시 들어서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그치 비는 맞으면 안 되지. 하여튼간에 근데 봄에 이런 비는 좀 맞아도 될 거 아니냐. 자 밑에 봐. 칼로 마름질한 것인가 붓으로 그런 거 대구법 쓰였어요. 그치? 대구법도 쓰고 모두 쓰였니? 서리법도 쓰였지. 우리도 뭐 너무 자연히 뭐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 조화신 공은 조물주야. 물마다 각각의 작물마다 어떻게? 헌사롭다. 헌사롭다 물결 쳐볼까요? 나 헌사롭다가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야단스러워. 그렇지. 야단스럽다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희롱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이게 인간이랑 연결되면 야단스럽다가 헌사롭다 부정적 의미예요. 뭐 복잡하다, 번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자연이랑 연결되면 화려하다, 다채롭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 여기서 뭐로 쓰였다? 예찬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야갔다랑 비슷한. 아니? 야갔다를요 황경쌤이. 야갔다는 거기서 맥락상 지혜롭다라는 게 있잖아. 근데 만능을 아주 잠깐 설명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저희 만능 중요하겠어요. 우리도 했잖아, 말로.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로 해주는데 야갔다를 그냥 진짜 야갔다라고. 아니 그냥 야갔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요? 야갔다가 영리하다 의미고 어쨌든 그 야갔다가 부정적 의미가 없다. 지혜롭다의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야갔다를 항상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지만은 않잖아요. 긍정적인 어감으로 야갔다를 쓸 때도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살짝.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기는 한데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자기 그렇게 즐거운 삶을 자신들만 했다라는 의미?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소부 호유에 대해서 소부 호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실 이것도 되게 잘 쓰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자 수풀에 끊어주시고 우는 새는 끊어주시고 쓴 다음에 충기를 다음에 끊어주시고 못 내겨 다음에 끊어주시고 소리마다 끊으시면 이 구절만 넣어도 뭐예요? 유금보야. 그쵸? 원래 근데 음수율은 되게 꼼꼼하게 안 지켜도 시조나 가사에서 음보율은 되게 잘 지킨단 말이야. 한 구가 4마디씩 끊어지는데 이 구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들아? 6마디 거기도 유금보 파격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들아 이 부분에서는 좀 빨리 읽을 것 같냐? 좀 느리게 읽을 것 같냐? 당연히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 이게 똑같이 사음보로 끊겼을 때랑 유사한 어떤 시간적 길이 어떤 등장의 개념으로 읽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금보의 파격에서 뭘 노리고 있냐면 아까 뭐 흥치랑 취음도 적었는데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어떤 화자의 어떤 고조된 흥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겠니? 이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파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새는 당연히 뭐야? 밑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이 면왕정과의 황행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니네 학교에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예를 들면 이제 면왕정과에다 여기 밑줄 그어놓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 상주고 찾았어라. 그 다음에 뭐 문학적 개념이 뭔지, 뭐 그럼 감정이입이라던가 새 적어주시는 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니네 학교 선생님 선호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본교를 못 내겨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르고 싶고 새의 정수라기보다 사실 누구의 정수로 부르는 게 맞아요? 화자의 정수. 그러니까 뭐 감정이입인 거죠. 자, 밑에 물알체 어디 물알체 물결치입니다. 물알체는 그 앞에 있는 대상 세화의 물알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알체 밑에 뭐라고 하냐 주소한 말 주객일체 물심이려다 같은 말입니다. 흥이야 다른 소냐 선임법 진짜 많이 쓰였죠. 그 느끼는 흥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무료한 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이제 공간 조금씩 확장되고 있죠. 소유 음영하여 소유 음영이라고 물결 쳐볼까?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음풍농어랑 똑같은 거야. 아니 시읍졸이면서 산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요 살일이 적적한데 여기서 적적은 나쁜 의미 아니야. 한중진미 물결 쳐볼까요? 한가음 속에 느끼는 참된 맛이라고 해서 결국 요 구절에서 지금 뭘 드러내고 있냐? 소유 음영 뭐 산일 적적하다 한중진미 이 구절에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유유자적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 리 없이 이런 한중진미를 아는 이가 없어서 호재로다라고 해서 호재라는 말 한번 주제 밑줄 쳐볼까? 이 호재라는 거를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혼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호재, 좋은 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봐. 왜니? 요즘은 그냥 거의 혼자 있다, 혼자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좀 깨알 비교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면왕정과 같은 경우는 뭐지 얘들아? 친구들이랑 같이 즐긴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상충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야. 알겠니? 상충국은 수업 때 그거. 상충국은 혼자 즐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봐 니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하는데 같이 누가 안 가주나 봐요. 니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이건 청유형이야 청유형. 자, 답청이랑 오늘하고 다음에 끊어볼까요? 밑에 아침에 채산하고 다 끊어볼까? 이거 다 대국법이죠. 답청,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 목욕은 내일 하재. 자,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물 캐고요. 나조이. 그럼 나조이가 아침에랑 대비된다면 나조이는 뭐겠어요? 나중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알겠니? 저녁에는 조수하자, 우리 낚시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따가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부사시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사대부대 낚시한다라는 건 이걸 뭐 생업으로 삼기 위한 낚시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 그냥 노는 거야. 알겠니? 그냥 풍류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 자, 각괴어 니근수를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 갈건이라는 거 물결 쳐볼까? 밑에 뭐 고사인용인데 고사인용까지는 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갈건으로 받아서 술을 먹어 갈건으로 술을 걸른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사실 뭐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갈건으로 그냥 걸러서 막 걸러서 먹는 것도 이것도 아미다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원래 좋은 술은 전문가가 채 같은 걸로 걸러. 채 같은 걸로 걸르면 그 누런 어떤 부유물 많은 어떤 액체가 아주 물처럼 맑은 액체만 떨어져요. 잘 걸리면요. 그게 청주야 비싼 거. 근데 대충 막 걸러서 먹는 게 막걸리죠. 이것도 대충 막 걸러서 먹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뭐 술. 술? 어떤 술? 막걸리, 청주. 그래요. 막걸리니까 청주가 비싼 술이고요. 좋은 술인데 그렇죠. 원래 니네 그 청주가 독주가 많죠. 원래 동서양을 다 이제 가로지르는 게 원래 보통 술은 몇 도인지 아냐? 도수가? 일반도 좋은 술이라고 하는 건 한 40도 정도 돼요. 뭐 위스키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국 술이나 우리나라 술 다 마찬가지인데 청주가 좋은 술이긴 해. 근데 그런 거 먹으면 빨리 죽어. 막걸리 같은 게 먹으면 숙취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빨리 안 죽어. 확실히 소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빨리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사람 좀 빨리 가죠. 얘네 막 고기라던가 뭐 생선 같은 거 많이 먹는 것보다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좀 오래 가. 근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입에는 좋아도 보통 좀 빨리 가죠. 저희 쌤은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한 말? 응. 그래 늙은이는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막걸리 먹진 않죠. 다 비싼 술 먹겠지, 그렇지? 그래. 돈 모서 뭐 하겠어요? 술 마시는 거지. 자, 근데 알류 휴머? 사람 선생님 앞에 두고 빨리 죽겠다는 말 쓰냐? 누구를 위한 촬영이에요? 이거 그냥 백업용이고 제가 제 수업을 영상으로만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영상이 어떤 니들도 필요하면 학원에 요청하면 복습용을 주실 거야.
하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도 지겨운데 절대 영상을 좀 보고 싶지 않겠죠. 아, 그 원래 선생님 기본적으로 선생님 모든 수업을 다 백업을 해놓기는 해요. 왜? 끊었다가요. 어? 끊었다가요. 뭐네 마음대로 끊어. 책상. 스탠딩 책상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워낙에 소수 수업이니까 또 우리 고객님들 의견 반영해야죠. 그래, 자 어디까지 봤냐면 각기어 리근순을 갈거는 받아놓고까지가 안빈낙도야. 나는 또 운치가 있죠. 꽃나무 가지 꺾어서 손 놓고 먹겠대요. 아, 뭐 분위기 있죠. 자 거기까지 끊어놓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